자, 이번 시간부터는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정비례를 먼저 배웠잖아요. 자, 정비례가 뭐였습니까? x 값이 몇 배 되면 2배 되면 y 값도 2배 되고, 맞죠? x 값이 3배 되면 y 값도 3배 되는 거죠. 또는 x 값이 2분의 1배 되면 y 값도 2분의 1배가 되고, x 값이 3분의 1배가 되면 y 값도 3분의 1배가 되는 게 정비례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반비례는 달라요. 반비례는 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x가 2배 되잖아요.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배 되는 겁니다. x가 3배 되면 y도 3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2분의 1배 되면 y는 2배가 되는 거고, x가 3분의 1배가 되면 y는 몇 배가 되는가? 3배가 될 때 바로 y는 x에 대하여 반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비례할 때 x와 y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비례는 2배면 2배, 2분의 1배면 2분의 1배, 반비례면 2배면 2분의 1배, 2분의 1배면 2배, 이렇게 역수관계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먼저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선민의 가족은 자, 집에서 120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해요. 자,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할머니 집이죠. 그죠? 여기가 할머니 집, 여기는 선민의 집인데 요 거리가 120km랍니다. 120km. 자, 이럴 때 자, 자동차를 타고 아빠가 운전하겠네요. 그죠? 시속 얼마로 달릴 때, x 킬로미터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이 y입니다. 그러면 속력과 시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속력은 뭐 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구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리가 지금 120km가 되는데, 자, 아빠가 만약에 10km로 간대요. 10km per hour로 간다면, 자, 속력이 10이고, 거리가 120이니까, 시간은 12가 되겠죠. 12시간. 되나요? 자, 만약에 속력을 20으로 가면, 20분에 속력이 20이고, 거리가 120이니까, 6이 되겠네요. 속력이 30이면 속력은 30, 거리는 12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시간이 걸리고, 자, 속력이 40이면 40분에 120이니까 몇 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x가 몇 배 커졌나요? 2배 커졌죠. 그럼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2분의 1배가 되죠. 이해됩니까? 또 예를 들어서 x가 몇 배 커졌나요? 4배 커졌죠. 4배. 그러면 y는 몇 배? 4분의 1배가 되죠. 자, 이런 관계를 바로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x와 y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시간은 맞죠? 여기 있는 시간은 맞죠? 뭐고요? 시간은 속력이 얼마입니까? 속력이 x고 거리는 얼마였죠? 120km였으니까 y는 x분의 120이 됩니다. 이처럼 x가 어디에 온다? 분모에 오는 걸 이야기하겠죠. 물론 또 여기서 여러분들 거리는 어떤 공식이 되나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했죠. 네모분의 세모는 동그라미분의 별이죠. 선생님이 뭐 할 수 있다 그랬나요? 크로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는
네모 곱하기 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y를 1분의 y로 본다면 맞죠? 크로스를 해보면 x, y는 120이 되죠. 즉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거리 120은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된다. 요 두 개가 바로 반비례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위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위에 1번 했고, 그죠? 그럼 y, 반비례 관계식은 어떤 식이 되느냐? 반비례 관계식은 바로 y는 x분의 a가 되는 거죠. y는 x분의 a. 자, y는 x분의 a입니다. y는 x분의 a니까 y를 1분의 y로 본다면 크로스 할 수도 있죠. 근데 x, y는 뭐가 된다? a가 된다. 즉, 곱이, 두 개의 곱이 항상 일정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비례와 한번 다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정비례와 한번 다시 비교해 봅시다. 자, 정비례식은 어떻게 됐나요? 정비례식은 y 꼴 ax가 되고 반비례식은 어떻게 되죠?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x는 분자가 되고 여기서 x는 분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똑같이 a는 절대로 0이다, 0이 아니다.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로 나누면 x분의 y가 a로 일정한 거죠. x분의 y가 a로 일정하는 거고 얘는 크로스 해보면 x와 y의 곱이 뭐하다? 일정하죠. a는 상수니까. 이때 a가 뭐죠? 정비례 상수. 정비례 상수가 되고 이때 a는 바로 반비례 상수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 상수. 자, 이게 바로 정비례 관계식,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x와 y의 뭐가 일정하다? b가 a로 일정하다. b가 일정하면 바로 정비례. 얘는 x, y 곱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면 바로 뭐가 된다?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죠? 꼭 두 개 비교해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4가 있대요. y는 x분의 24가 있대요. 그럼 x가 1이면 24죠. 2면 12, 3이면 8, 4면 6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x가 6이면 4가 되죠. 8이면 3이 되죠. 12면 2가 되죠. 24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선생님이 더 해봤어요. 왜 더 해봤느냐 하면 자, 여기서 본다면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배 x가 3배 되면 y는 3분의 1배 x가 4배 되면 y는 4분의 1배가 되죠. 반대로 x가 4분의 1배 되면 y는 4배가 되죠. x가 3분의 1배 되면 y는 3배가 되고 x가 2분의 1배 되면 y는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식은 x와 y의 곱이 24죠. 곱이 24.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두 개의 값을 곱해서 24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 x, y가 자연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라고 생각해 보면 두 수를 곱해서 24니까 x, y는 바로 24에 뭐가 된다?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6, 8, 12, 24가 뭐가 된다? 바로 24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비례는 바로 자연수일 때는 약수와 관계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숫자를 조금 작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숫자를 작게 해서. 자, x, y가 곱해서 8입니다. 즉, 이 식은 y는 x분의 8과 똑같은 반비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x, y가 자연수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연수만 두 개가 곱해서 8이 되면 1일 때 8, 2일 때 4, 4일 때 2, 8일 때 1이 되죠. 즉 1, 2, 4, 8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나온 x값만 바라봤을 때 요 1, 2, 4, 8이 바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8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x, y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은 뭐가 똑같나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8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두 수가 곱해서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마이너스 8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수는 약수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하고 마이너스 8 되나요? 맞나요? 2하고 마이너스 4 되나요? 4하고 마이너스 2 되나요? 8하고 마이너스 1 되나요? 또 마이너스 1하고 8도 되죠. 마이너스 2하고 4도 되죠. 마이너스 4하고 2도 되죠. 마이너스 8하고 1도 되죠.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xy가 정수입니다. 정수 이번에는 정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를 안 보면요. 부호를 안 보면 어때요? 모두 다 1, 2, 4, 8은 8의 약수가 되겠죠.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이 자연수가 아니고 만약에 정수라면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도 되겠죠. 이게 x, y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되겠죠. 정수라면. 자연수일 때는 이것만 되겠죠. 이때는 x, y가 자연수일 때는 둘 다 자연수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x, y가 정수일 때는 여기에서 정수일 때는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죠? 근데 x, y가 자연수일 때는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되죠. 그죠? 얘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반비례는 이 정수일 때는 그죠? 이 x, y가 정수일 때는 뭐와 연관성이 있다? 약수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더. 이 x 곱하기 y가 8이래요. x 곱하기 y가 8일 때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x와 y를 곱하면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8이 된다는 말은 이 8을 또 직사각형의 무엇으로 봐도 된다? 넓이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두 수를 곱해서 8이 된다는 말을 도형으로 설명한다면 직사각형 넓이와도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비례 그래프는 직사각형 넓이와도 관계되고 약수와도 관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나중에 조금 응용 문제에서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바로 넓이가 나왔죠. 그죠? 직사각형 넓이가 바로 나왔네요. 넓이가 36이래요. 가로와 세로의 관계. 가로가 1이면 넓이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넓이가 주어지면 항상 뭐 넓이 공식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36. 요 식을 반드시 적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이면 36이 되죠. 2면 18이 되고 3이면 12가 되고 4면 9, 6이면 6,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12면 3이 되겠죠. 만약 18도 있다면 2가 되겠죠. 36이 있다면 1이 되겠죠. 즉 여기 있는 숫자들은 36의 약수와 관계되는 겁니다. 또 넓이니까 가로 세로도 다 양수죠. 양수. 그래서 자연수만 표시해 봤는 거예요.
자, 이때 관계식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두 수를 곱해서 36이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자, y는 x분의 36 이렇게 요게 바로 요 관계식이네요. 그죠? 맞죠? 어떤 관계입니다. 바로 반비례 관계다. 1번 답은 반비례 관계가 되고 2번 답은 요게 바로 2번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반비례는 x, y는 a라고 표현해도 되고 y는 x분의 a도 되는데 a는 둘 다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보면 많이 쓰기는 이 식을 쓰지만 그죠? 요 식을 가만히 보면 그죠? 뭐가 된다? 뭐가 됩니까? 바로 약수 관계도 볼 수 있고 넓이 관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y 꼴 2x는 정비되죠. y 꼴 여러분들 2분의 x는 뭘까요? 2분의 x는 2분의 1x와 똑같죠. 얘도 바로 정비되죠. 맞습니까? 즉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되고 y 꼴 x분의 2처럼 x가 분모에 있으면 뭐가 된다? 반비례가 된다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비례 반비례는요. 여러분 나중에 과학 시간에 가면 과학 시간에 가도 정비례 반비례를 공식 과학 공식을 가지고 누구와 누구는 정비례다 반비례다 이런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